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겁니까? 박무성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정폭력이라니.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경험상 비슷한 패턴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제 딸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딸이 싫어하는데 계속 하시겠어요? 지은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간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윤재입니다. 올해 48살이고 지방 공공기관에서 감사관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명예퇴직했어요. 25년간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저에게는 27살 된 딸 지은이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은 신혼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위 지훈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실해 보이는 청년이죠. 아내는 지은이가 중학교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은이가 잘 자라줘서 다행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걱정이 많았어요. 혼자 키운 딸이라 사회성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시댁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이가 좋은 사람이고 시댁 식구들도 딸을 잘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 결혼식 날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빠 행복할게요. 그때 지은이가 제게 한 말입니다. 결혼 후에는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신혼부부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적당한 거리를 두었거든요. 아빠 잘 지내세요? 응, 너도 잘 지내고 있지? 네, 행복해요. 항상 이런 식의 짧은 대화였어요. 지은이는 늘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 지은이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거든요. 요즘 어때? 네, 좋아요. 대답은 같았지만 톤이 달랐어요. 뭔가 주저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몇 번 더 통화를 해봤지만 여전히 같은 느낌이었어요. 혹시 신혼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까도 생각해봤지만 아버지의 직감으로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은이네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있어요. 깔끔하고 좋은 동네였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마련해준 집이라고 했어요. 오후 2시쯤 도착해서 현관 앞에 섰어요. 배를 누르려던 순간 집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해요. 지은이의 목소리 같았는데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뭔가 위축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남자 목소리였는데 지훈이는 아니었어요. 나이가 더 있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좀 해. 같은 남자가 또 말했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뭔가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배를 누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평소에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거든요. 잠시 더 기다려보니 다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돼. 네, 알겠어요. 우리 집 체면도 생각하고. 네. 대화를 들으면서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일방적인 분위기였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지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지은이 아빠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집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훈이가 나왔어요. 표정이 좀 어색해 보였어요. 아버님 갑자기 오시면. 미안해.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 거실을 보니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아빠. 반갑게 인사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거실 한쪽에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세요. 지훈이가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무성입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한윤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죠. 첫 마디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요즘 젊은 부부들은 바쁘거든요. 말투가 꽤 차가웠어요. 지은이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걸어가는 모습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잘 지내고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잘 돌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만 아직 적응하는 과정이라. 박무성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불편했어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차를 가져왔는데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제가 작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로서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와 앉았어요. 지은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을 꺼내서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지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 모습과 비교하게 됐어요.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예전의 밝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사실 경고 신호는 이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요. 지은이가 처음 지훈이를 데려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1년 반 전 일이었습니다. 아빠,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은이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남자친구야? 네. 다음 날 지훈이와 함께 왔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반가워요. 지은이 아빠 한윤재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지훈이 부모님과 함께 오겠다고 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지은이가 기뻐했어요. 약속한 날 지훈이와 그 부모님이 오셨어요. 박무성 씨와 부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집이 좀 작네요. 박무성 씨의 첫 마디였어요. 네, 오래된 집이에요. 제가 답했어요. 지은이가 어떤 일을 하나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불편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지은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혼자 키우신 거네요. 네. 힘들었겠어요. 말은 위로 같았지만 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어떠셨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좋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지은이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몇 개월 후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빠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축하해. 허락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박무성 씨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불편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식장이나 피로 연장 결정할 때도 모든 것을 박무성 씨가 정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아빠, 괜찮으시죠? 지은이가 미안해했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니까. 그때도 딸을 위해 참았어요.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거의 구경꾼 같았어요. 모든 것이 박무성 씨 뜻대로 진행됐습니다. 신혼집도 그들이 준비했어요. 지은이는 좋은 집에서 살게 됐네요. 친척들이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첫 번째 명절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아빠, 설날 인사드려요. 응, 고생 많았지? 네. 괜찮아요. 시댁에서 잘해주지? 네, 잘해주세요. 하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알아요. 아빠도 건강하세요. 짧은 통화였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은이와 통화할 때마다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어때? 좋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몇 번 집에 놀러 가자고 했지만 지은이가 미뤘어요. 아직은 좀. 왜? 시댁에서 적응 기간이라고 하셔서. 이상한 핑계였어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신혼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은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믿고 싶었어요. 아니, 사실은 믿고 싶어서 스스로를 속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봐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면한 걸지도 모르고요. 몇 개월 전에는 더 심각한 신호가 있었어요. 지은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병원에 갔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넘어졌다고? 네, 바닥이 미끄러워서. 많이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지은이를 봤어요. 시내에서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멀리서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심해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결혼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다가가서 물어볼 걸 그랬어요. 하지만 괜히 당황스럽게 할까봐 그냥 돌아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기회였어요. 오늘 지은이 집에서 본 모습도 그때의 연장선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계속 외면했던 거였습니다. 박무성 씨의 차가운 태도, 지은이의 수동적인 모습, 그리고 지은이의 위축된 표정.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실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다시 지은이에게 연락해서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요. 딸이 정말 괜찮은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연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아버지 역할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닐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더 깊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아빠야. 아빠,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제 갑자기 가서 미안했어.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점심이요? 글쎄요. 주저하는 목소리였어요. 왜? 바빠? 아니에요. 그런데 시댁에서 외출할 때는 미리 말씀드려야 해서요.
이상한 말이었어요.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런 건 아니고. 예의상. 변명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럼 집에서 만날까? 집에서요? 또 망설였어요. 지훈이도 있고 시아버지도 계셔서. 시아버지가 맨날 있어? 요즘은 자주 계세요.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근처 카페에서 잠깐만 만나자. 카페요? 응. 1시간만. 알겠어요. 마지못해 동의하는 투였어요. 오후 2시에 지은이네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은이가 먼저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쪽이 아니라 안쪽 자리였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어? 그냥. 조용해서요. 평소 같으면 창가 자리를 좋아했는데 이상했어요. 커피를 마주 앉았어요. 지은이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빠? 아니에요. 그럼 왜 시계를 자꾸 봐? 그냥.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뭘요? 요즘 힘든 일 있지?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네. 하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럼 왜 목소리가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 집에 갔을 때도 분위기가 좀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오셔서 당황한 거예요. 계속 둘러대고 있었어요. 지은아, 아빠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지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 밖에 있어요. 카페에서 아빠랑.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더니 급하게 일어났어요. 아빠, 저 들어가야 해요. 벌써? 1시간도 안 됐는데. 죄송해요. 누구 전화였어? 지훈이요. 지훈이가 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지은아, 잠깐. 제가 지은이의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하고 작은 소리를 냈어요. 왜 그래? 소매를 걷어보니 팔목에 멍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 그냥 부딪혀서. 어디에? 문에. 변명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지은아, 이거. 아빠, 정말 들어가야 해요. 급하게 나가려고 했어요. 지은아. 제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지은이가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그 멍은 뭐야? 정말 부딪힌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아빠는 왜 자꾸 뭐? 왜 자꾸 그러세요? 뭘 그런다는 거야?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파고들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파고드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안 해? 넌 내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한 말이었어요. 지은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이제 결혼했어요. 독립한 성인이라고요. 그래도 힘들면 아빠한테. 힘든 게 아니에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다른 손님들이 또 쳐다봤어요. 지은아, 진정해. 아빠가 진정하세요. 뭐? 저는 행복해요. 왜 자꾸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그럼 그 멍은 사고였어요. 정말로요. 지은이가 다시 나가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앞을 막았어요. 지은아, 앉아. 아빠, 앉으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마지못해 다시 앉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지? 아니에요. 있어. 아빠가 느껴. 느낌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증명해봐. 뭘요? 정말 괜찮다는 걸 증명해봐. 어떻게요? 집에 가자. 집에요? 응. 지금 당장.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요. 왜? 그냥. 안 돼요. 이유를 말해.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있어야지. 아빠는 왜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야.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집에 가는 것도 괜찮겠네. 지은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못 가겠다는 거지. 왜 못 가? 남편이 있는 집인데.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발. 뭘 제발. 그냥 놔둬주세요. 놔둬달라고? 네. 내 딸을 어떻게 놔둬? 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 없어요. 있어. 그리고 나는 알아낼 거야. 지은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가 뭘 알아내려고 해요? 내가 숨기고 있는 것들. 숨기는 거 없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그럼 지금 집에 가자. 아빠. 지은이가 절규하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지은아, 아빠를 믿어. 내가 도와줄게. 도움 필요 없어요. 필요해. 아니에요. 지은이가 일어나서 뛰어나갔어요. 저는 뒤를 따라갔지만 이미 멀어진 후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분명히 지은이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직접 조사해 보기로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지은이 집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배를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지은이 아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이 열리자 박무성 씨가 나타났어요. 지훈이가 아니라 그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오셨네요. 차가운 인사였어요. 지은이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이라고요? 박무성 씨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개인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억지 논리였어요. 그래도 친정아버지와 할 말이 있을 수 있죠. 친정아버지라. 뭔가 경멸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제 갑자기 나가서 걱정했어. 제가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우리 대화 좀 마저 할까? 대화요? 박무성 씨가 끼어들었어요. 무슨 대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딸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하는 일인데. 그럼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비켜달라고요? 박무성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딸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집에서 하세요. 딸이 시집 왔다고 해서 친정아버지와 이야기할 권리까지 잃는 건 아니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님들 제발.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이는 가만히 있어.
박무성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지은이도 성인입니다.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 권리는 이 집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해요. 질서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해요. 그 질서가 뭔지 궁금하네요. 며느리는 시댁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규칙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박무성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럼 그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출할 때 허락받기, 친정과의 연락 제한하기. 연락 제한이라고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이 집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의 체면을 지켜야 해요. 체면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밖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 이 집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점점 화가 났어요. 그럼 지은이가 힘들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힘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 돌보고 있는데. 잘 돌보신다고요? 제가 지은이의 팔을 가리켰어요. 그럼 어제 본멍은 뭔가요? 그건 사고라고 했잖아요. 박무성 씨가 변명했어요. 사고요? 어떤 사고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건 말을 더듬었어요. 지훈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뭘 그만해?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야. 하지만 뭐? 너무 과하신 것 같아서요. 과하다는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과해? 내 딸이 멍이 들어있는데 그 이유를 묻는 게 과해?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어떤 사고? 계단에서 넘어져서. 언제라니요? 언제 넘어졌냐고. 지훈이가 당황했어요. 그게 며칠 전에. 며칠 전? 며칠? 정확히는 기억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뻔했어요. 그때 박무성 씨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예의에 어긋나니까요. 예의라고요? 남의 집에 와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남의 집이라고 하셨나요? 당연히 남의 집이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라니요? 저는 한윤재입니다. 그거야 알고 있죠. 지방 공공기관에서 25년간 감사관으로 일했어요. 박무성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감사관이라고요? 네, 각종 비리와 부정을 조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 있어요. 많은 사건을 봤거든요. 제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특히 가정폭력 사건도 많이 접했고요. 가정폭력이라니요. 박무성 씨가 펄쩍 뛰었어요. 누가 가정폭력이라고 했나요? 제가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럼 왜 그런 말을 꺼내요? 경험상 비슷한 패턴을 많이 봤거든요. 박무성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제 딸이 안전한지. 그때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그만해 주세요. 지은아, 정말 그만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발,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왜? 뭐가 문제야? 아빠가 이러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지은아, 아빠는 널 지키려는 거야.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발 놔둬주세요. 지은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무성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됐습니까? 딸이 싫어하는데 계속 하시겠어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주저앉고 싶을 만큼 무력감이 들었어요. 딸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딸이 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지은이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봤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딸을 키우던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친구들과 다툰 일이 있어서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애들이 저만 따돌려요. 왜? 엄마가 없다고. 이상한 집이라고.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아, 아빠가 지켜줄게. 정말요? 응, 누구든지 널 괴롭히면 아빠가 나설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그때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딸 스스로 저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감사관 시절 동료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김 과장님? 윤재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뭔데? 가정폭력 상담센터 쪽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가정폭력? 혹시 너? 제가 아니라 지인 일이에요. 아, 그래. 잠깐만. 잠시 후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상담센터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직접 피해를 당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딸이. 그렇다면 일단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당일 오후에 상담센터를 방문했어요. 조용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하신 분이시죠? 이석영이라는 팀장이 저를 맞아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지은이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석영 팀장이 말했어요. 어떤 패턴이요? 가족 내 통제와 고립.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정말 가정폭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당사자를 만나봐야 해요. 그런데 딸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피해자들은 보통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기다리세요. 그리고 딸이 연락하면 언제든 받을 준비를 하세요. 기다리라고요? 네, 강제로는 안 돼요.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답답했지만 전문가의 말이니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은아. 어떻게 지내? 아빠. 지금 시간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돼. 뭔 일이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어디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어요. 편의점 앞에서 지은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지은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야윈 것 같았어요. 지은아. 아빠. 차 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힘들었어요. 뭐가? 지은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빠가 맞았어요. 뭐가? 제가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부터 계속된 감시, 통제, 그리고 간헐적인 폭력. 제가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창피할 게 뭐 있어?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집에 가자. 우리 집이요? 응, 내 집. 그날 밤 지은이는 저희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상담센터를 다시 찾았어요. 이석영 팀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딸이 어젯밤 집에 왔어요. 다행이네요. 스스로 나온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하셔야 해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석영 팀장이 차분하게 설명해 줬어요. 우선 상담 기록을 남겨야 해요. 상담 기록이요? 네, 나중에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분께 무리하게 결정을 재촉하지 마세요. 재촉하지 말라고요? 네,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강요보다는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나요? 집에 있어요. 그럼 우선은 괜찮겠네요. 오후에 집에 돌아가니 지은이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점심 먹었어? 아니요. 같이 먹자.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지은이가 평소보다 많이 먹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오늘 상담센터에 다녀왔어. 상담센터요? 응, 전문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천천히 하라고 하더라. 천천히요? 응,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결정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충분히 생각해봐. 그날 저녁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지은이가 거기 있나요? 응, 있어. 언제까지 있을 건가요? 그건 지은이가 정하는 거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야죠. 왜? 부부잖아요.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힘들어하고 있어. 힘들어한다고요? 응.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한테 직접 들었어.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잘해줬는데요. 잘해줬다고? 네. 그럼 멍은 뭐야?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라면 어떤 사고인지 자세히 말해봐. 지훈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문에 부딪혀서. 언제? 어떻게? 며칠 전에. 계단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지은이랑 대질해볼까? 대질이요? 응, 지금 당장. 아, 아니에요. 왜? 사실이라면 문제 없겠는데. 지훈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박무성 씨가 직접 찾아왔어요. 지은이를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라고요? 네,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지은이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네. 왜죠?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박무성 씨가 화를 냈어요. 이렇게 나오실 겁니까?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시려고요? 파괴가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라고요? 네, 제 딸을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폭력으로부터요. 박무성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폭력이라니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뭘요? 멍, 상처, 그리고 증언.
증언이라고요? 지은이 증언이요. 박무성 씨가 당황했어요. 그런 건 증거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당사자 말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그럼 만들어 드리죠. 뭘요? 객관적인 증거를. 그때 이석영 팀장이 나타났어요. 미리 연락해서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상담센터 이석영입니다. 박무성 씨가 깜짝 놀랐어요. 상담센터라고요? 네, 지은 씨 상담을 담당하고 있어요. 상담을요? 네,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요. 박무성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정폭력이라니. 그런 일은 없었어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했어요. 신고요? 네, 정식으로 접수됐어요. 이석영 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폭력을 쓰는. 하지만 피해자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박무성 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해입니다. 분명히 오해예요. 오해라면 해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해명이요? 네, 조사 과정에서요. 조사라고요? 경찰 조사요. 박무성 씨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경찰까지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신고가 들어갔어요. 신고를 취소할 수는 없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한 어려워요. 그 순간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박무성 씨가 제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달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그런 일이 뭐죠? 그게 스스로 인정해버린 거였어요. 이제라도 사과하세요. 사과요? 지은이에게요. 박무성 씨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승부는 끝났어요. 이제 지은이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됐어요.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됐고 지은이는 상담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차근차근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어려워했지만 이석영 팀장의 도움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 큰일이 된 것 같아서. 큰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지은이가 당한 것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통제, 사회적 고립, 정신적 압박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어요. 휴대폰도 검사받았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검사라고? 누구랑 연락하는지 뭘 하는지. 매번? 네, 거의 매일. 들을수록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감정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시간을 정해줬어요. 시간을요? 몇 시까지 돌아와야 하는지. 친구들은 못 만났고, 거의 못 만났어요. 핑계 대면서. 핑계를요? 남편이 싫어한다고, 시댁에서 안 좋아한다고. 점점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박무성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지훈이와 함께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박무성 씨가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이 모든 게 오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오해라고요? 네, 우리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하셨나요? 당연하죠. 가족이니까. 가족이 서로 때리나요? 때린 적 없어요. 박무성 씨가 부인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어요. 지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지훈이에게 직접 물었어요. 저는, 뭐?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뭘 미안해? 지은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박무성 씨가 당황했어요. 지훈아, 지금 뭘 하는 거야?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지은이를 그렇게 대한 게, 그렇게 대했다니 무슨 소리야? 때린 것도, 욕한 것도. 박무성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아, 죄송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지훈이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은이를 통제했다는 것, 반항하면 체벌이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점점 그런 방식에 익숙해졌다는 것까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뭐가? 아버지가. 그리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서. 박무성 씨가 지훈이를 노려봤어요. 너 지금 우리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박무성 씨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럴 수는 없어. 이제 끝났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났다고요? 네, 지은이는 더 이상 당신들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혼한다는 뜻입니까? 그건 지은이가 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용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용서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왜요? 이미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박무성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제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거예요. 법적 절차라고요? 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서요. 박무성 씨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며칠 후 지훈이 혼자 찾아왔어요. 아버님, 지은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지훈이가 만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네, 이제 끝이에요. 알겠어. 지훈이에게 전했어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군요. 포기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네. 지훈이가 돌아갔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박무성과 지훈은 지은이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혼 절차도 시작됐어요. 지은이가 직접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뭘? 저를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야. 하지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딸을 지키는 게 어려울 게 뭐 있어? 그날 밤 지은이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네. 무서워하지 마. 안 무서워요. 아빠가 있으니까.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도요. 지은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도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지은이와 저는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지은이가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커피 드세요. 고마워.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독서실이나 가볼까 해. 명예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상담센터에서 소개해준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 연습 있어요. 긴장돼? 조금요.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괜찮을 거야.
예전 같으면 이런 작은 일에도 불안해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이석영 팀장도 가끔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지은 씨는 어때요? 밝아졌어요. 웃음도 늘어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아버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지은이도 이제는 과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괜찮고, 네, 많이요. 무엇보다 자유로워진 게 느껴져.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예전처럼 시간을 재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과 연락할 때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빠, 오늘 고등학교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좋네.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설레요. 즐겁게 놀다 와. 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어느 저녁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또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포기할 수가 있겠어? 하지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어.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 아빠 같은 분이 계셔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은아,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네,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약속이야? 약속이에요. 그날 밤 지은이가. 한 달 후 지은이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어때? 좋아요. 제 공간이라는 게 실감나요. 잘했어. 이사짐을 정리하면서 예전 결혼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 버리고 싶어요. 그래?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함께 사진들을 처리했어요.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 네, 끝났어요. 무섭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지은이의 눈빛이 밝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은이가 보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니까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때? 좋아요. 새 직장도 재미있고. 다행이네. 아빠는 어떠세요? 나도 좋아. 딸이 행복하니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